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철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무엇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맞게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막을 중심으로 한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와 근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안면거상이라는 걸 하게 되면 먼저 이 겉에 보이는 것이 피부가 되겠고요. 이 피부를 박리하게 되고, 그 밑에 지금 들려있는 이 조직이 근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1, 2, 3, 4로 쓰여있는 이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근막을 들 때 주의해야 할 구조물들을 표시한 것이고, 즉 우리가 중요한 신경이라든지 해부학적 구조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닥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을 잘 확인하면서 근막을 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안면거상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것이 피부만 거상하는 안면거상 수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부를 박리한 후에 이 바닥에 있는 근막을 이렇게 파란색 루프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로 이제 묶는 방법, 즉 맥스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것은 피부를 박리한 후에 이 바닥에 있는 이 노란색을 또 박리를 했는데, 이것이 근막이 되겠습니다. 피부와 근막을 동시에 거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몇 가지 방법들로 나뉘는데, 피부와 근막을 함께 거상하는 방법을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고, 피부와 근막을 따로 거상하는 방법을 듀얼 플레인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피부와 근막을 따로 거상하는 방법 중에도 또 몇 가지 방법들로 나뉘는데, 그 중에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하이스마스 안면거상 수술 방법인데, 이것은 근막을 가장 넓게 박리하는 안면거상이 되겠고, 광대뼈 위에서 팔자 앞부분까지 근막을 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거상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절개를 귀 앞부분에만 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와 근막 박리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효과를 많이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와 근막을 동시에 거상하는 방법 중에 듀얼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라는 것과 딥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상을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피부를 어느 정도 박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는 것이 딥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가 되겠는데, 딥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는 피부 박리를 많이 하지는 않고 초반에 약간만 박리한 후에 피부와 근막을 바로 같이 박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부위를 당기고자 하는데, 그 중간 지점 대부분의 피부와 근막은 함께 붙어 있어서 한 덩어리로 당겨지는 방법을 딥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듀얼 플레인은 딥 플레인보다 피부 박리를 훨씬 더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박리를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막만 따로 박리되는 부분이 또한 굉장히 많고, 우리가 당기고자 하는 타겟 바로 직전까지 피부와 근막은 따로 분리되어 있게 됩니다. 즉 딥플레인과 듀얼 플레인의 차이는 피부와 근막이 붙어 있는 면적이 넓냐, 아니면 피부와 근막이 함께 붙어 있는 면적이 좁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듀얼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 중에서 제가 주로 수술하는 하이스마스 페이스 리프트 방법인데, 지금 피부를 박리를 했고 피부 밑에 근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막을 박리할 부분을 디자인하는 그림인데, 근막 박리를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윗부분이 광대뼈 아치, 즉 여기 우리 광대뼈 옆에 뼈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인데, 그 광대뼈 아치 밑에서부터 근막을 박리할 수도 있고 그 위에서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근막 박리하는 방법을 하이스마스 페이스 리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당길 때 얼굴에 생기는 주름과 처짐 증상은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처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팔자주름은 45도로 비스듬하게 생기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이 45도의 수직, 즉 비스듬한 방향으로 당겨줘야 그 주름이 더 잘 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볼처짐, 입가 옆에 불룩해지는 증상, 이 볼처짐은 또 거의 수직 방향으로 처지는 증상입니다. 즉 볼처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입 옆에 이렇게 불룩해지는 증상인데, 이와 같은 볼처짐은 거의 수직 방향, 한 70에서 80도 이런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당겨줘야 이 볼처짐은 잘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 턱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면 거상을 하게 되면 턱선도 많이 팽팽하게 당기게 되는데, 이 턱선 같은 경우도 주로 뼈의 각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스듬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평행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당겨줬을 때 턱선이 팽팽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당길 때는 한 방향으로만 당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기고자 하는 그 타겟 부위의 처진 방향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넓게 박리하고 근막을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효과 면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최근에 주로 하고 있는 근막을 활용한 안면거상 수술,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와 듀얼플레인 페이스리프트의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